하겠습니다. 이 왜 제가 이걸 쭉 인트로덕션을 넣어놨을까요? 뒤에 있는 본문 강의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 그 한 몇 년째 읽어먹고 있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게 핵심은 이겁니다. 뭐 앞으로 이제 그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하드코어 카르텔에 대해서는 담당을 하겠죠. 네. 그랬을 때 리니언시 제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핵심인데 사실은 그 실무적인 방향을 예측하지 않고 그 강의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아마도 큰 변화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이게 리니언시 제도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면 본질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그 가치관의 대립과 조화거든요. 리니언시를 하게 되면 죄 지은 사람의 죄를 단면해 주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국가기관은 그게 아니죠. 그게 정의를 희생하는 거거든요. 정의를 일부 희생해서 뭘 추구하냐면 수사 또는 행정, 조사의 경제성과 더 큰 정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왜 조화가 됐냐면 사실은 이전에도 카르텔이 은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물적 증거가 별로 없고 관계자분들의 진술 증거밖에 없었죠. 자백을 받아내야 되거든요. 카르텔을 입증하려면 주로 자백을 받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물고문 같은 게 있겠죠. 네. 근데 그거는 지금 현대국가에서는 가능하지도 않고 특히 공정위는 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검찰은 물고문 대신 뭘 할 수 있죠? 대규모 압수수색과 일반 수사권과 구속, 인신구속을 하잖아요. 구속되면 다 나옵니다. 대규모 압수수색하면은 막 비리까지 자기 개인 비리나 치부까지 나오죠. 그래서 이 기업 범죄는 다 자백합니다. 근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일반 수사권도 없고 인신구속권이 없죠.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법경찰권도 없잖아요. 그렇죠? 진짜 행정조사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르텔을 밝혀내기에는 역부족이죠. 압수수색, 인신구속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카르텔을 밝히기 위해서 이게 리니언시 제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리니언시를 해야지만 공정위는 카르텔을 조사하고 밝혀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건들은 공정위가 했던 카르텔 사건들은 대부분 리니언시를 통해 가지고 처리를 했거든요. 그럼 검찰로 넘어가 보죠. 검찰이 하드코어 카르텔을 수사하게 되면 리니언시에 의존해가지고 형벌을 깎아주는 거래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갖게 돼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면 뭐 잡혀가지고 구속시키면 다 분달고 봐야죠. 증거 다 나옵니다. 없는 증거까지 만들어내겠죠. 엄청난 제도의 변화가 있을 거고 특히 리니언시가 이루어지는 거는 카르텔밖에 없죠. 카르텔 중에도 중요한 하드코어 카르텔 가격 단합, 그렇죠? 물량 제한, 그 다음에 뭐 공급, 그 다음에 입찰 단합 같은 이런 중요한 하드코어 카르텔인데 그건 검찰에서 먼저 담당하게 되거든요. 앞으로 검찰은 검찰만의 리니언시를 만들어낼 거예요. 지금은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다만 미국의 경우에도 리니언시가 있죠. 법무부에 리니언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아마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서 없애지는 않을 거고 그 방향대로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카르텔을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나라 법제가 어디가 있을까요? 제일 원조가 어디죠? 미국입니다. 미국은 사실 그 19세기 말에 독점 자본주의가 성립이 되면서 반독점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벌써. 그리고 그게 유럽에 넘어가서 이제 EU에서 발전을 하고 그렇죠. EU에는 카르텔을 하면 형사처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EU에서는 그냥 그 행정처벌 과징금만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거기도 리니언시는 있지만 거기는 형사처벌 면제와 관련 리니언시는 전혀 원래부터 문제될 게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 주로 이제 문제되는 거는 미국과 한국인 거죠. 근데 미국은 이미 원래부터
카르텔은 형사로 조지는 나라예요. 한국은 주로 행정처벌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전속고발제,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로 해가지고 형사처벌로 가는 게이트를 상당히 막아놓았죠. 근데 이제 풀리는 거죠. 그러면서 리니어티 제도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주로 얘기하는 거는 앞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와 관련한 합의를 하거든요. 언제 하냐면 2018년 8월 21일 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두 분 다 지금은 다 바뀌었지만 이분들이 만나가지고 합의를 하죠. 왜 합의를 하는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이전 정권부터 검찰하고 법무부와 공정위는 어느 정도 협약을 공감대를 형성하죠. 전속고발제를 어느 정도 폐지를 하고 카르텔 등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법무부, 이제 검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행사하는 방향으로 됐는데 갑자기 2018년 새로운 정부가 되면서 이제 좀 분위기가 확 바뀌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공정위에서는 저항하겠죠. 왜일까요? 뭐 여러 가지 논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조직의 권한이잖아요. 공정위의 권한 중에 진짜 핵심은 이 카르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기업결합, 그 다음에 반독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거든요. 나머지 하도급이나 뭐 사실 소비자 정책은 부수적인 거고, 기업결합은 기본적으로 원래 미국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거죠. 법무부가 하는 게 아니고, 반독점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같이 하고, 카르텔은 법무부가 보통 하죠. 근데 한국은 공정위가 했는데 공정위 그래서 상당히 많은 파워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조직적인 저항을 하다 비판이 심해지다 보니 공정위로서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 합의를 하게 되는 거죠. 합의 내용을 보면 카르텔과 관련해서는 아예 그냥 전속고발제를 폐지한다 라고 했다가 합의할 때 보니까 일단 그 연성 카르텔은 놔두고 하드코어 카르텔에 대해서만 전속고발제를 폐지한다. 이건 뭐 사실은 하드코어 카르텔 말고는 공정이 안 건드리기 때문에 이건 전체 다 포기한 걸 말이죠. 전속고발제 폐지 시에 자진 리니언시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겠느냐라고 하니 원래 리니언시는 그 전까지는 그 공정위 처분에 대해서만 감면해줬죠. 형사에도 형사처벌도 감면해주는 조항을 공정거래법에 만들자라고 하는 합의를 하게 되죠. 나중에 법이 바로 바뀝니다. 형사처벌 안 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로 그 행정조사 자료와 수사 자료를 서로 상호 교환하는 정보 공유를 하자. 특히 그 우리가 리니언시 신고할 때 나중에 나오겠지만 리니언시는 뭐가 생명이죠? 스피드입니다. 스피드. 왜냐면 맨 처음에 조사가 나왔을 때 리니언시 들어가잖아요. 1순위, 2순위만 혜택을 봐요. 3순위부터는 뭐다? 꽝이죠. 꽝. 아무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먼저 누가 먼저 빨리 예는지에 따라 가지고 순위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료 보완은 뒤에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하려면 뭘로 해야 될까? 접수를? 네? 세종시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까지 떼어갈 수는 없고 이메일로 내는 게 이기는 거죠. 이메일로 보통 하거든요. 근데 이메일을 어떻게 한다? 아이디를 공유하는 걸로 합의를 하죠. 리니언시 코리아.kr을 그 다음에 공정위 우선적으로 조사하는 사건이 있고요. 검찰 우선적으로 조사하는 사건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안의 중대성, 시급성을 고려하여 국가 경제에 미치는 건지가 다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제도 자체는 법무부나 검찰 중심으로 지금 부서가 생겼죠. 공정거래조사부.